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운명이 11월 달에 결정이 되게 되죠. 11월 15일과 11월 25일 각각 이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다른 뭐 범죄 혐의도 너무 많습니다만 이 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위증교사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참으로 진짜 이재명 같은 인간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됨됨이가 안 돼 있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법조팀 기자 양은경 기자 아시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 종편 패널에서도 법조인의 그 시각으로서 변호사이시면서 동시에 기자이신 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가지고 속속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파헤쳐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이재명의 위중교사 그 재판에 직접 또 참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그 재판을 전부 다 직접 보셨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가지고 그 재판을 보고 있으면서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개구라를 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미 법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사항, 그냥 법원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확정이 된 판결의 내용조차도 여전히 위증교사 재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검사 사칭, 그게 이제 위증교사의 그 뿌리 아닙니까? 검사 사칭 문제가 아직까지도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이상한 인간인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리플리 증후군 같이 그냥 정신병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환자 아닙니까? 수차례 지금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검사 사칭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법원에 의해 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거를 부정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그것 때문에 위증교사로 지금 또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는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겠냐고요. 오늘 저희가 그래가지고 좀 차근히 이 검사 사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재명이가 거짓말이 었는지 그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원 판결문이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냐면요. 이게 지금만 보니까 뭐 미쳤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2002년 5월 10일 오전 10시 59분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이재명과 최초로 PD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PD가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모략을 한 거죠. 김병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보를 받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취재가 가능할지 뭐 지금 저 추정 60분 PD입니다 하면 전화를 끌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우리 검사를 조금 사칭을 하자 그래가지고 최초로 PD가 실제로 김병랑 그 비서한테 그 비서가 김진성 씨였습니다.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검찰청에 지금 검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26분쯤에 성남시장 비서실에 또 한 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찰청 검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김병란 시장과의 통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2분 만에 김병란 시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조금 해달라라고 이제 또 연락이 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최 PD가 이재명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님, 자 이재명 그때는 이제 그 변호사니까 이재명 변호사, 우리 이제 그 김병란 시장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라를 쳐야 될까? 뭔가 좀 검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 또 수사를 또 받다 보니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최 PD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김명란 시장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속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최 PD가 그 A 검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서 그렇게 이제 김명란 시장한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재명이가 그 수화기 옆에다가 귀를 같이 붙이고서 그 대화를 쭉 들으면서 김명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요렇게 좀 질문해봐라고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를 얘기해주고 종이에다 이렇게 추가 질문 사항까지 적어줘가지고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했다. 이게 지금 법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확인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김병란 시장이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최 PD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소 조치를 취하게 돼요. 당시 이제 그 김병란 시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 대화 내용을 공개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의 성명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이재명의 모습이 뭐냐면 거꾸로 김병란 시장을 고소를 해요, 미친 인간이. 뭐라고? 허위사실 유포다. 왜 나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냐라는 식으로 거꾸로 고소를 합니다. 물론 그 고소는 개구라였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 공무원 사칭 플러스에다가 김병란 시장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말을 위한 고소를 했다라는 걸로 무고죄까지도 기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무고죄까지도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때부터 이미 이 그 뿌리만 보더라도 새싹만 보더라도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새싹을 보고 그냥 들여 밟아가지고 그 새싹을 그냥 없애버렸어야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안 혼란스러운 것인데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인간입니까? 그냥 이때도 무슨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내가 성남시장만 되자. 일단 내가 선거에서 이기자. 그러면은 이거 뭐 내가 무고죄라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구라라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진행이 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소를 했으니 내가 억울하다라고 고소했으니 아 진짜로 이재명이 억울한가 보다 그러니까 고소까지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 통화를 할 당시에 사무실에는 있었지만 사칭할 검사 이름을 일러주거나 전화 도중에 추가 질문 사항을 알려준 사항이 없다. 나는 그냥 정당하게 제보를 제보를 받았던 거일 뿐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진짜로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것이죠. 사투리를 쓰는 검사 이름까지도 알려줘가지고 코치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당하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이 제보라고 하는 게 또 뭐냐? 이것도 연출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짜깁기, 맨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짜깁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최 PD한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칭을 한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최 PD가 이거 안 된다. 이거 막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다. 아니 이거 우리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어?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난색을 표하니 이재명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됐다.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해줄 테니까 일단 복사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제보자 역할까지 맡아가지고 제보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얼굴을 가리고 그 사진까지도 찍었던 거예요. 미친 인간인 거예요, 진짜로 이게. 예? 김병란 시장을 갖다가 거꾸로 고소해가지고 무고죄로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무고죄가 아니올시다. 나는 억울합니다. 왜?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 제보 장면도 뭐였던 거예요? 개구라였던 거예요. 지가 그냥 가면 같은 거 쓰고 지가 위장하고 그렇게 뭔가 제보해 주는 것처럼 찍었다니까요. 이게 일반인으로 이게 설득이 되냐? 이게 뭐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이미 뭐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벌금으로 다 끝났는데 그거를 2018년도에 또 뭐라고 구라를 친 겁니까? 그때도 여전히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PD가 사칭을 했는데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이 소리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 아까 김병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위중교사를 했다라 그래서 지금 위중교사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냐고요 도대체가. 이미 2002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인간이 2024년도까지 이렇게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해줌으로써 즉 위증을 함으로써 1심에서부터 3심까지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문제는 그냥 단순한 위증교사가 아니다. 사실상 이거는 선거 개입에 준하는 만큼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위증교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벌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겁니다. 만약에 김진성 씨가 그때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는 유죄를 받고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났겠죠.
그런데 김진성 씨한테 위증 교사를 하고 실제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1심부터 3심까지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대선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만큼 중요한 위증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실상 이제 김진성 씨의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위증 교사가 묻혔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그 백현동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우연찮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왜? 김진성 씨가 그 이후에 누구 밑에서 일을 했습니까? 백현동 개발 그거를 이제 그 허가방했었던 김인섭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인섭 밑에서 김진성이 일하고 있었고 백현동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이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기가 막히게 그 휴대전화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월 달까지 이재명이랑 통화했던 녹취 파일이 그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녹취 파일이 바로 이번에 검찰이 제시했었던 위증교사에 대한 그 녹취 파일이었던 겁니다. 빼박 증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명이는 여전히 재판에서도 자기는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고 개떡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입벌구에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거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11월 25일에 위증교사 문제로서 이재명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위증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 0.7% 차이로 졌던 대선 후보 가운데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습니까? 헌정사상 이재명이가 최초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